형, 응, 형하고 이렇게 대담 진행하니까 저도 마음이 되게 편해요. 편한데, 참 뭉게뭉게 솟아나는 의문들이 있는데, 전번에 첫 번째 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문득 제가 처음으로 사회복지를 접했을 때, 사회복지 개론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회복지 대상은 누구냐? 그러시면서 부자인 장애인도 사회복지 대상일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거 참 곤란한 질문이더라고요. 장애인을 보면 대상인데 부자래요. 그러니까 부자면 자원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데도 계속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만약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말하는 보편주의라고 할까? 모든 사람은 복지의 대상이다. 라는 것으로 되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부자라는데 이건 조금 제외되고 만약 가난한 장애인은 이 사람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만능이고 무한한 무슨 석유 생산국도 아닌데 그래. 준다면 가치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대상의 우선순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 사회복지의 대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사실 우리가 대상을 생각하면 사회복지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거를 또 생각하면 사실 결국 사회복지는 빈곤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네네. 그 당연히 근본 원래 그 오리지널 네. 가장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 가난이라고 하는 거 네. 그것이 우리의 대상이겠지, 그치? 형 저는요. 그래서 혼자 사회복지 그러면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처음 얘기한다면 저한테 사회복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내 돈 쓰고 남 도와주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쓴다는 말은 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주체가 누구이든지 내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큰 무리는 아니네. 그렇지. 출발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네, 것 네. 같아. 그런데 이 뭐든지 진화하게 마련이니까. 진화, 네. 발전하고 진화하고 그렇지. 변화하고. 사회복지가 발전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그 대상이 모든 시민들, 국민들. 복지 그럴 대상이 대상. 아닌 사람은 없다 이렇게. 그렇지. 형도 저도 복지 대상자. 그렇지. 맞아.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또 그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게 그러네요. 있는데, 네, 네. 우리나라는 뭐 전국민 연금 제도를 운영하니까 네, 네, 네. 그 복지 정책의 하나의 이 구성 요소로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것,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 그다음에 몸이 아픈 것, 그죠? 이런 것들이 다 4대 보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주민, 모든 시민, 네. 모든 국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자연스럽고 예, 많이 네.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네. 그런데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능력이나 여력이 아주 뭐 넘쳐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네,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랬을 때 우선순위, 우선 대상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회복지관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모든 주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네. 그러나 우선적으로 관심을 둬야 될 사람들은 일반법이 이 있다면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듯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거는 미국 이 사회사업가 협회나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둬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도
특별히 관심을 둬야 되는 대상들이 있다고. 네. 그걸 법에서는 이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일단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네네네. 첫 번째가 수급자, 사상위 계층. 가장 가난한 사람, 고위에 가난한 사람. 네. 그렇지. 거기가 우선순위 1순위. 그 다음에는 노인. 아, 취약한 노인. 그렇지. 네. 장애인. 그리고 뭐 다문화 가족. 네. 이혼 가족. 아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취업이 필요한 사람, 직업이 필요한 사람, 경제. 그것도 빈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게 먹고 살기에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분류하면 가난한 노인, 가난한 이혼한 가족, 가난한 장애인,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규정하고 있는 게 이제 아동 청소년들. 아, 정말 취약한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 그 사회사업가 협회에서도 누구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 poor people, 더 poor. 그죠? 가난한 사람들. 네. 그리고 oppressed people,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 그 취약계층. 프레질, 깨지기 쉬운 취약계층들. vulnerable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vulnerable. 그 사람들의 니즈와 인파워먼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선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 모든 주민들은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형이 그 통계의 또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의 극단이 있고 그다음에 평균들이 있을 테고 그죠? 66.7%인지 있고 또 이쪽에 약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는 이 잘 사는 사람과 평균보다는 이쪽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다. 당연하지.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사회복지관도 결국은 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종합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러나 이 모든 대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이것은 뭐 상식으로 봐도 충분히 수긍이 되고 납득이 되는 이야기인데 말이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봉착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이 대상이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사회복지관 우리가 한번 밀착형 복지관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꾸 이제 다른 쪽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을 확장하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는 지역을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회복지관이 들어서 있는 곳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밀집돼 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구임대주택단지는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여력을 만들어서 이제 독립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려운 분들이 계속 남게 되고 고령화돼서 그리고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발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인 대상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러나 사회복지관은 자연스럽게 3대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3대 기능. 이것은 두 번째 축에서 나올 이야기가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3대 기능 뭘까요? 3대 기능이 사례관리.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지역 조직화. 이 지역 조직화라고 하는 것이 커뮤니티 실천 있잖아. 커뮤니티 실천의 대상 클라이언트는 커뮤니티가 되는 거지.
그 얘기를 정말 감명 깊게 들었죠. 명료하게 정리가 됐고 주민이 아니라 커뮤니티다. 지역사회 자체.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빈곤한 지역이 그 커뮤니티 실천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커뮤니티의 일원이니까 그렇죠.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가 커뮤니티 실천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우선적인 대상에서 확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대상이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지. 그리고 조금 더 확장돼. 그렇지만 거기서도 항상 우선적인 관심 대상은 어려운 분들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대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대상을 잊지 마라. 마치 우리가 삶을 살 때 죽음을 잊지 마라. 메멘토 모리. 늘 죽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삶을 사는 것처럼. 근데 자칫하면 모두가 복지 대상이다라는 걸로 서비스 중심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선 중심, 우리가 존립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우선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가 하는 것인가 하는 걸 기억해야 되니까 우선 대상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것이 대상이 중요한 이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선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그 대상도 좀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명확히 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개인, 하나는 가족,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라 하더라도 가난한 노인이라 하더라도 노인 개인과 이 노인이 속한 가족과 이 가족이 속한 지역사회 이 세 가지로 대상을 우리는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을 돕는 게 있잖아요. 그럼 또 가족이 건강하면 그 개인을 또 더 잘 도울 수도 있고 그 개인이 안전망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또 이 지역사회가 건강해지면 또 그 안에 가족들도 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게 보면 우리는 삼중망을 치는 것 같아요. 삼중망 그러네요. 이걸 저는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수술하려고 개복을 했어요. 그래서 위가 좀 안 좋은데 이게 간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 그리고 이게 대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위만 바라보는 건 개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직접 영향을 주는 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대장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을 제대로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장만 딱 하고 고쳤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고 할 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체계적 관점 그의 환경적인 맥락을 개입해야 되는 것 이게 전문적인 안목이다. 사회복지 실천가에 근데 조금 현장과 교류하고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너무 개인 중심으로 이 세 단위 중에 그래서 그 우리의 대상은 주민들인 것처럼 근데 주민들은 그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는 커뮤니티고.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주민들 안에서도 개인 주민과 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사업들이 사회복지관에서는 운영이 돼야 된다. 이게 사실 형이 작년에 끊임없이 반복했던 강영욱 개 치료사처럼 사회복지사도 돼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안목을 개인 중심에서 여기에다가 플러스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게 가족과 지역을 동시에 고려하는 넓은 맥락적 안목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대상이 있고 우선 대상도 단위가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동시적인 포괄적인 종합적인 이러한 서비스가 주어지는 것이 지역사회 조직이자 사례관리이자 그 서비스. 내용이 또 서비스다. 그러니까 사례관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개인이나 가족을 도와.
지역 조직화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커뮤니티 실천을 해. 네. 커뮤니티를 강화해 나가, 역량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서비스는 이 사례 관리를 백업하는 역할도 하고 이 커뮤니티 실천을 백업하는 역할도 어디든 하고.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3대 기능이 나름대로 이게 개인과 커뮤니티까지 아우르면서 그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게 구성이 된 거예요. 형, 옛날에 새마을 운동 있잖아요. 그럼 새마을 운동 본부에서 해마다 한 게 성공 사례 발표라는 걸 했단 말이죠. 우리도 뭐 삼성이나 삼성복지재단 이런 데서 성공적인 사회복지 사례 발표, 그래서 돈도 주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 형이 말한 것은 하나의 굉장히 이상적인 그 개념 틀로서 존재하는 추상적인 세계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인 걸로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 한번 하셨죠. 엄마의 우울증과 아이의 스트레스 받는 뭐 케이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실감나게 형이 지금 이 말씀하신 이 우선 대상에 대한 개인, 가족, 지역 사회에 떠오르는 예가 있으면 이전에 했던 것이라도 하나 소개를 해주신다면 훨씬 실감나는 우리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 관리는 뭐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아주 고령자의 그 돌봄과 관련돼서도 사례 관리를 해서 그 어르신이 집에서 그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이제 배변은 하시지만 이제 관장을 해드려야지만 되잖아요. 그럼 관장을 정기적으로 어쨌든 그걸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케어 중심의 사례 관리도 있는가 하면 그러면 엊그저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봤는데 그 교통사고가 나서 엄마가 사망을 하고 그 충격으로 애가 아주 건강하고 활발하고 잘 그 다른 친구들하고 학교 생활도 잘했는데 운동형 외톨이가 돼서 아이고, 저런. 근데 그 거기에 이제 나와서 자문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그 아버지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애가 한 발짝 한 발짝 세상에 나오게 하는 사실 그런 과정들을 돕는 것도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 관리를 그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그 사회복지관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거는 급식 서비스. 그러니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에게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 공통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프로그램화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커뮤니티 실천이라고 하는 지역사회를 바꾸는 것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내가 그 복지관 연구를 해서 면담을 하는데 어떤 사회복지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관계를 만들어 간다. 아까 그 나한테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알코올 중독을 하고 이 아들에게만 집중했던 거를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소년소녀 가장에게 가사 멘토로 연결을 하고 그래서 봉사단체로 연결을 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는 그 관계들이 모여서 커뮤니티의 모습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모임들 있는데 각 복지관에 자원봉사 모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커뮤니티는 자원봉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떠올리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거기에 그 커뮤니티 지역사회 안에 필요한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사회는 자원봉사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어. 그런 자원봉사 조직들이 환경도 바꾸고 있어. 어려운 사람도 돕고 있어.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막 운영되는 것들이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이야기 했을 때 그 지역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 활성화되는지를 네네네. 그려가는 거, 그런 비전을 세워갖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야, 형이 지금 하나씩 예를 들어주니까 이제 정말 실감이 나는데 제가 첨언을 하나 해도 될까요? 아까 금쪽 상담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눈물겨운 노력을 해서 아이가 점점 음수적 외톨이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바로 그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우연히 어제 아침에 노트를 보다가 2012년 제가 이 사람 마음에 대해서 공부했던 노트를 봤어요. 12년, 13년에. 그걸 보고 굉장히 기쁘고 슬펐어요. 기쁜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기뻤어요. 그 다음에 슬픈 거는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슬펐어요. 좀 더 디벨롭 돼야 되는데. 근데 2013년 4월 12일 날 제가 모자를 상담한 상담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아이 한 말을 토시도 안 틀리게 그대로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비판받으면서 성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제가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엄마 나는 비판받으면서 성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썼어요. 엄마가 정말 쥐잡듯이 애를 잡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 근데 아이의 그 한마디가 엄마를 충격에 빠뜨린 거죠. 저도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어서 노트했었고 그 뒤에 엄마가 변했어요.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 비판은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거구나. 비판 대신 아이 말을 들어주는 게 필요하구나. 결국은 그것은 상담이라 해도 좋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효과적인 개입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러한 능력을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맞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온라인 대학교에 있을 때 총장님과 학교에 계속 제안했던 게 복지 상담학과가 필요하다. 정말 복지 상담. 이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분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다른 인간과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성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냥 물질적인 서비스만 주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의 서비스도 주려면 우리가 상담을 공부해서 제대로 심리를 공부해서 사람에게 금쪽 상담소처럼 그런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들은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서 첨언을 좀 드리고자. 네. 아니 그래서 나는 내가 항상 현장에 나왔을 때 전문가주의를 난 추구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우리는 전문가가 돼야 돼. 그래야지 더 잘 도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요. 지금 저도 이제 개인 상담소를 만들고 연구소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례 관리자들에게 슈퍼비전을 이런 슈퍼비전을 좀 주고 싶고 금쪽 상담소 같은 그래서 뭐 깨알 같은 홍보지만 제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럴 때 많이 와주셨습니다. 이건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전문적 역량을 위해서 제 양심적으로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도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대 기능 두 축마저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시간은 다소 길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정말 깨알 같은 진주들이 많이 들어있는 최선희의 토인비 홀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형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고마워. 네. 저희들 또 다정하게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 뵙죠. 고마웠습니다. 저는 토인비 홀의 이소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